자, 먼저 입증하겠습니다. 아, 참, 시작하니까 자꾸만 잊어버리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입증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은숙 씨가 소리가 들리나요? 지금 제 소리가 들리나요? 네, 살짝 연결했는데 봤을 때는 예. 저기 거기 한영희 보살님 거기 음소거가 됐나? 강보련 보살님 음소거를 좀 해야 되겠는데. 하나가 네?
지금 들립니까? 우리 네. 말소리 들립니까? 네네, 들립니다. 강보련보살님이라고 찍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 여기 수제품 되지. 네네네. 제가 음소거를 해드릴까요? 됐습니다. 이제 그래도 안 됐는데요. 안 됐어요? 네, 제가 해드릴게요. 됐습니다. 저기, 내일은 주말정진입니다. 일요 이기준 거사님이 주말정진을 계속 주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 8시에서 12시까지 비대면으로 그걸 주관하고 계시니까 주말정진에 참여하실 분들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들어와서 같이 정진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요일 날은 법회만 연결하시죠? 아침에는 안 하시죠? 예.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 8시에서 12시입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분들은 도반들하고 같이 앉으면 훨씬 힘이 덜 들죠. 또 이제 40분 앉고 15분 또 쉬고 45분 앉고 15분 쉬고 이렇게 딱딱 맞춰서 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일요일 날은 성 교수님이 저번 일요일 날은 코로나가 워낙 심해서 그냥 오시지 말라고 쉬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내일 모레지요. 내일 모레 일요일 날은 성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분들은 많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많이 동참하십시오. 워낙 성 교수님은 우리 불교계에서도 유명하신 분이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우리가 곧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새로운 도반들이 들어오시고 이래서 기존 도반과 새로운 도반이 이제 공부가 이제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새 도반들이 오셔서 또 저희 보림선언에서 공부하는 방법이 다른 데서 공부하는 거하고 또 좀 달라서 그래서 그것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넷째 주 수요일 날 오후 7시 30분에서 9시까지 강사진은 선배 도반님들입니다. 강사진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선배 도반님들이 여기서 공부를 꾸준히 해오신 선배 도반님들이 자기 노하우를 곁들여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 공부를 하면서 또 질문도 하게 되고 지금 이 일반 법회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모습 공식하고 일과 굴리기를 중점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번 달 넷째 주 수요일이 며칠이죠? 이번 1월달 예, 27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거든요. 그래서 새로 오신 도반도 괜찮고 기존의 도반도 모습 공식하고 일과 굴리기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시간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으로 하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네요. 이게 전부 다 와야 되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렇게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비대면으로 딱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27일, 운영위원장님이, 카페에 공지할 것입니다. 카페에 공지하고, 밴드에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공지를 하겠습니다. 자, 이 말 한마디.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그지요? 제일 처음에는 배우고 익히고 굴리고는 간단해서 좋지 않나요? 다 머리에 들어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배우고 처음에는
교리를 배워야 돼요. 그러죠? 이 이치를 배워야 한다고. 다른 말로 공보이윤곽과 바탕을 또는 그 정견, 어떤 것이 바른 가르침인가를 배워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냅다 하는 것은 안 돼요. 그렇게 공부를 해갖고는 진전이 없어. 그래서 처음에는 배워야 돼. 이론적으로 공보이윤곽과 바탕을 배우고, 두 번째는 그 배운 이치를 가지고 지혜 있는 방편으로 어떻게 한다? 자기가 실천에 옮겨봐야 돼요. 실천에 옮겨서 생활에 적용을 해서 거기에서 자기가 직접 피부로 느끼고 체험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변한다. 제일 처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변한다. 그냥 말은 간단하지, 변한다라는 것이. 그러나 그 말 속에는 그 변한다라는 것은 무궁무진한 이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깊은 뜻을.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정말 변한다라는 것을 스스로 체험하지 않으면 그 말짱 꽁일이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저는 화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욕심이나 화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확 일어났어. 화가 확 일어났어. 일어났는데 순간적으로 자기가 이 화가 변하는 거지. 이렇게 딱 생각을 해. 변하는 거지. 그래서 그 화에 여기 머물 수 없는 것이잖아. 그래서 화에 탁 하면 안 머물러 봐. 실제로 내가 머물지 않아 본다 이 말입니다. 그 화에 머물지 않아 봤을 때 이 화가 어떤 말하자면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실제로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 변한다, 엇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마우스하고 똑같은 겁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 변한다, 엇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와 똑같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를 직접 안 보거든. 정말로 모습 공식을 하려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 그래서 마우스에 마음과 눈을 딱 여기서 고정을 해서 이거를 자세히 관찰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자세히 관찰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마우스 하니까 또 마우스를 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으니까 마우스 그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를 안 봐.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화가 확 일어났어. 화가 확 일어나면 그 화를 내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 마우스 보듯이 화다, 불안이다, 두려움이다, 또 욕심이다, 이런 것들을 자세히 내가 그 당시에 화가 나. 그러면 그걸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관찰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벌로 하는 거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 변한다 할 것이다. 화가 어디 있는지도 보지도 않고, 화를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공정에 그냥 이름만 왔다 가는 거죠. 자기 입에서 이름만 왔다 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건 모습 공식이 아닙니다. 모습 공식은 그 모습에 그 하나인 모습, 하나인 모습에 어떻게 한다? 눈과 마음을 꼭 거기다 고정을 시켜서 자세히 관찰을 해야 된다. 관찰을 하면 이 화가 내가 어떻게 생겼어요 라고 이 화가 말을 하는 거지, 내가 이거를 보고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점은 참말로 중요한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관찰을 하면 보통은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해버려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말하자면 모습을 어떻게 한다? 번복을 시켜버려. 맞으면 포장을 해버린다고 할까? 그 실체를 못 보게 해요.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근데
그것을 싹 내려놓고 그냥 그것만 가만히 보면 그 모습이 나에게 말을 해줘요. 나는 이렇게 생겼다고. 요새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신정에 저희들은 차례를 지내는데, 차례를 지낼 때 저희들은, 우리 집은 꽃하고 차하고 향만 해요. 세 가지만 해요. 일체 음식을 안 놔요. 그래서 이제 겨울이 되면 꽃이 좀 시원찮아요. 봄, 가을은 굉장히 꽃이 좋은데 한여름도 또 꽃이 좀 시원찮아요. 그래서 이제 추석에는 뭐 국화를 사면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렇게 한겨울, 특히 이번에 한파가 심한 이때는 난을 주로 삽니다. 그 난을. 그래서 이제 잎사귀가 작은 거를 이렇게 쭉 사봤는데, 이번에는 좀 잎사귀를 무령 거 아니면 큰 걸 좀 사보자고. 그래서 잎사귀가 큰 거를 이렇게 사놓으니까 그게 또 괜찮대요. 저는 난이 이렇게 잎사귀가 작아야 괜찮다고 이렇게 늘 생각한 것도 고정관념이라. 그래서 집에 저렇게 잎사귀가 큰 화분을 갖다 놓으면 이게 너무 좀 그럴까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그 잎사귀 큰 난을 5대를 사가지고 화분에 심어 갖고 왔는데 또 그거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거기에 보름에 한 번만 물을 주면 되거든요, 난이. 그래서 난을 이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난을 딱 가서 보는데, 처음에는 멍어리가 돼 있다가 또 조금 열렸다가 그 다음 또 조금 열리고 또 조금 열리는 난이 있는가 하면 이미 완전히 피어서 이미 이제 시들어가는 난이 또 있어요. 그 잎사귀가, 그 꽃잎이. 그러면 이제 그거는 떼주고, 또 이제 그 촉 끝에서 또 멍어리가 이렇게 맺혀서 또 나오는 또 봉어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가만히 그거를 보면 매일 보는데도 매일 달라요. 매일 제가 꽃을 보거든요. 매일 보는데도 그것이 매일매일 달라져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세히 보아야 된다. 자세히 보아야. 그냥 난이 이제 꽃이 이제 잎이 이렇게 있으면, 난이네? 여러 사람이 있을 거라, 난이네? 난이 분홍색이네? 저 나는 꽃잎이 크네? 이 정도로 이렇게 눈에 쑥 들어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세히 가서 보면, 난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그 색깔도 안쪽으로 가면 하얗고, 겉에는 좀 또 분홍색이고, 이렇게 난도 그 안에 색깔들이 다 한 꽃잎에서 색깔이 여러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자세히 관찰을 하면요, 참 기기묘묘하게 생겼어요. 참 재미가 있고, 참 신기하고, 참 불가사의한 것 같아요. 그 난 하나를 봐도.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냐면, 벌로 보거든. 뭐든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보니까, 그것이 존재하고 있는 그것의 아주 신기하고 정말 불가사의한 그런 면을 못 보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생겨있는 이런 모양을 자세히 보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가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도 이게 어떻게 하냐면, 자세히 관찰을 하게 되면 그냥 마우스네, 꽃잎이네, 이런 거하고 다르게 관찰이 됩니다.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인연과 조건으로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또 이런 인연과 조건이 오면 이런 마음이, 일어났던 마음이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자기가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를
자세히 거기에 눈과 마음을 고정시켜서 관찰한다. 자세히 관찰한다. 이것이 머스 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1번입니다. 자세히 관찰한다. 자세히 관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모습을 걷어잡는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그 모습을 딱 바로 눈과 마음을 여기에 딱 두고 딱 보아야 돼. 이걸 뭐라고 하냐면 걷어잡는다라고 해요. 모습을 걷어잡는다.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것들을 자세히 모습 공식을 해서 걷어잡기 시작하면 참으로 신비한 세상에 내가 살고 있다. 참으로 신기하다. 참으로 불가사의한 세상에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관찰을 안 하니까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변한다라는 게 뭐지? 변한다라는 게 뭐지?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이 뭐지? 헛것이라는 것이, 가짜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것을 이 관찰을 통해서 이해하고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할 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250쪽 보십시오. 그 제일 처음에 새말기가 어렵지만 쉽다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새말기가 어렵지만 쉽다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어느 것 하나 아닌 것이 없거든요. 전부 하도가 되버려. 이제부터 내가 설법을 잘 해야 되겠다. 이러면 벌써 새말기거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이 쇄신을 통해서 설법을 잘 해야 되겠다 하는 잠재의식이 딱 되어 있거든. 하기 때문에 설법을 잘 해야 되겠다 하는 이것이 벌써 하더라.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이 새말기를 하려면 두 가지의 법칙이 있는데, 하나는 일체 상대성은 본래 절대성의 굴림새다. 그러니까 절대성과 상대성이 둘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탕 체와 그 작용이, 체와 용이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상법신, 유상색신을 굴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바로 그것인데, 내가 설법을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요 내라는 것은 뭐냐면은 몸뚱이 내가 아니죠. 몸뚱이 내가 아니죠. 보통 우리 중생들은 몸뚱이를 내라고 해. 근데 몸뚱이는 뭐예요?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니까, 변하는 것은 뭐다? 가짜다. 가짜가 진짜 내가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내가 설법을 잘해야 되겠다 이러면, 이러면 벌써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설법을 잘 해야 되겠다 하는 잠재의식이 딱 돼 있거든. 이제 잠재의식이 이렇게 돼 있으려면 한참 공부를 해야 되죠. 나는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과 같은 허공으로서의 나다. 몸뚱이는 또는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망심은 내가 아니다. 이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알아야 되냐면 배우고에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배우고에서. 요거는 지금 뭐야? 익히고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배우고에서 그것을 알아서 요게 익히고, 그러면 내가 무정물인 입으로 맞으면 법문을 한다. 나는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그때 나는 뭐냐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거든요. 처음에 이제 이 새말기를 하는데, 이 말하자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굉장히 충실히 해야 된다는 그거를 이제 제가 처음에 선원장을 맡아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그냥 다 잘 알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이제 그 도반 중에, 그러니까 그때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처녀애가 둘이 왔는데, 말하자면, 내가 설법을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내가 아상이 많은데, 또 나라고 하면, 그 아상을 더 굳히는 것이 안 됩니까? 그 질문을 했어요. 그 친구들이 한 6개월 정도 왔나 봐요. 6개월 정도 왔는데, 그렇게 얘기를 딱 하더라고. 근데 그 친구들이, 다른 데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고익진 선생 교수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그 고익진 선생님 문화에서 공부를 오래 한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거 새말귀를 어느 정도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 완전히 좀 마련이 됐을 때 이 새말귀를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고익진 선생님한테서, 고익진 선생님 책이 또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이제 선원장으로서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 이제 이렇게 턱 말하면 턱 알아듣고 그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모습 공식을 쭉 하고 2015년 정도에서 바탕 공식을 하고 그 다음에 2017년? 8년 정도 돼서 우리 새말귀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나요? 하여튼 제가 이렇게 단계를 두었어요. 단계를 두어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이제 그냥 내가 뭐냐면 무정물인 다리로 걸어간다. 이렇게 만약에 걸어간다를 하자 이 말입니다. 지금 듣고 있으니까 내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이랬을 때 그 내는 몸뚱이 내거든요. 현재는 다 몸뚱이 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입으로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한다. 해봐야 소용이 없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입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소리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귀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가 돼서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귀가 듣는 것이 아니고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기본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 윤곽이 잡혀야 된다는 겁니다. 바탕이 잡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새말귀를 쭉 들이밀 수는 없다. 또 자기가 새말귀를 하고 싶어도 여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말귀는 반드시 백봉 선생님이 이런 규범을 가져요. 물론 화두를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두를 줄 때도 요새는 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옛날에 반드시 경전 같은 이런 거를 다 일으킨 연후에 또 어느 정도 정을 쌓은 연후에 화두를 이렇게 주거든요. 그렇게 해야 그 화두가 잡히고 그 이치를 말하자면 먼저 이론적으로 배우고 내가 정이 좀 잡혀 있기 때문에 그 화두가 잡히는 거지. 그냥 냅다 해서 이 먹고 해라 이래 갖고는 되는 것이 아니거든.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러면 벌써 새말귀.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화두 아닌 것이 없어. 왜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하는 이 모든 것이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리는 거기 때문에 아니비설신이로 색성향 미촉법을 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뭐가 되나?
새말귀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설법을 잘해야 되겠다. 그러면 새말귀. 내가 잘 들어야 되겠다. 이러면 벌써 새말귀거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이 색신을 통해서 설법을 잘해야 되겠다. 또 설법을 잘 들어야 되겠다 하는 잠재의식이 딱 돼 있다는 겁니다. 나는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이 진짜 내다라는 것이 기본 장착이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잠재의식이 돼 있다는 것은. 그래서 정견이 어느 정도 서 있다.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 마련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설법을 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벌써 화두라고 했는데 벌써 새말귀입니다. 새말귀는 새화두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혹시 따로 있다는 걸 알아. 운전을 잘 해야 되겠다. 운전수 법신이 있다는 걸 알아. 수판을 놓는 사람도 알아. 환히 알아. 법신 자리는 비명 자리라.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데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은 걸 낮추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가. 나는 낮고 오겠다 하고 턱 앉으면 열을 앉아도 까딱 없어. 20알 앉아도 까딱 없어. 다시 말하자면 몸을 누가 가져가도 괜찮아. 가져가는 걸 알아도 헛것을 가져가는 거라. 내 옷 벗겨 가는 거나 한 가지거든.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새말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운전을 할 때 내가 운전한다. 운전을 잘하자. 내가 운전하면 내라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운전을 잘해야 되겠다. 운전을 하는 것이 법신자리가 한다는 것을 안다 이 말이죠. 수판을 넣는 것도 손으로 수판을 넣지만 선생님 시대는 수판이었죠. 요새는 다 전자계산기로 하지요. 요새는 스마트폰 안에 전자계산기도 다 들어있습니다. 전자계산기 안에 녹음기도 있지, 또 후레쉬도 있지, 또 사진기도 있지, 전자계산기도 있지, 전화기도 있지, 온갖 것이 다 있어요. 스마트폰 안에. 정말 별별 것이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때만 하더라도 하나하나가 다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수판을 놓는 사람도 어떻게 한다? 내가 수판을 놓는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정물인 손가락으로 수판을 놓거든요. 무정물인 손가락과 수판과 이거는 뭐다? 전부 헛것이죠. 전부 다 모습이에요. 모습이요. 그래서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 이것이 아까 새말귀를 가지려면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부분인데 두 번째. 여기 보면 법신이 따로 있다는 걸 알아. 운전을 잘해야 되겠다. 운전수 법신이 운전하는 것은 법신자리가 한다는 걸 안단 말이죠.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내가 운전을 한다. 그럼 운전하는 것이 바로 공부가 되고 새말귀가 되고 수판을 놓는 것이 바로 새말귀가 돼요. 법신자리는 비명, 비암자리. 명이다, 암이다 하는 건 모습이지요. 명도 아니고 암도 아니다라는 말은 명도 아니고 명도 놔두고 암도 놔두는 그 성품짜리라는 거지요. 바탕짜리, 체라는 겁니다. 명이다, 암이라는 것은 작용이에요. 작용.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작용입니다. 그래서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데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은 걸 놔두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가? 선생님 뭐가 그렇게 어려워? 비명비암을 놔두자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여기 나는 놔두어 보겠다 이러고 앉아라는 거지요. 비명비암을 나는 놔두어 보겠다. 근데 이제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거든요. 법신자리가 뭐? 법신자리를 놔두어 보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말하자면 능소가 없어. 주와 객이 없어지는데 우리 같으면 이런 거지요. 내가 몸뚱이 내지요. 나라는 것이 있으니까 내가 비명비암자리가 또 있어. 그러니까 능과 소가 딱 둘이 돼버려. 상대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명비암자리를 놔두자 이렇게 그게 이제 바로 바탕을 놔두자거든.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이게 알아듣기가 어려워. 이게 알아듣기가 어렵고 실제로 행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제가 지금 하라고 하는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반문공부. 반문공부도 성품을 바로 비추는 것이고 마음자리를 바로 드러내는 것이고 이 바탕을 놔두자도 바로 마음자리, 그 자리를 바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런데 이 반문자성을 하는, 그러니까 그 성품 자리를 바로 비추는, 드러내는, 마음 듣는 자리를 바로 드러내는 그 반문 공부를 하면 말이 쉬워. 비명비암을 놔두자 이러면 되게 어렵지요. 비명비암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그러면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말하는 자리나 듣는 자리가 하나예요. 그지요? 하나고 계속 하면은 그 자리가, 그것이 허공으로서의 내가 정말로 선명하게 들려. 하나로 가니까, 마음자리 하나니까 선명하게 들릴 때, 그때까지는 좀 처음 온 사람한테는 지금 어려운데, 그때까지는 주객이 나눠져 있는데, 그 듣는 자리를 돌이켜 들으면 능소가 없어져요. 주와 객이 사라져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면 훨씬 공부하기가 쉽다. 그리고 이 새말귀에도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를 하라고 반문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이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 허공으로서의 나에 대한 공부 이윤각과 바탕이 잡혀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허공으로서의 나 해봐야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은 허공으로서의 나로 하시고, 새로 오신 도반님들은 그 제일 처음에 가르쳐준 그 단전을 보고 들이실 때 들이시고 내쉴 때 내쉬고, 이것을 충분히 한 1년 이상 내가 마음을 그거를 할 수가 있을 때,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 공부를 제가 지금 한 10년 가까이 되거든요. 해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냥 척척하면 척척척 다 알아듣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이 단계가 본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본래 이 마음자리이기 때문에 모습이 없는 거라. 본래는 그 단계가 없어요. 그러나 단계가 없는 곳에서 단계를 짓지요. 단계를 지어서 그 단계를 충실하게 이행이 되었을 때 공부가 이렇게 쭉 그 다음이 잘 나가는데, 그 처음 기초 단계를 충실히 하지 않으면 그 뒤로 갈 때 제대로 못 가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한 10년을 이렇게 이 도반들을 쭉 보니까요. 그러니까 바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바쁠 것이 하나도 없고, 이 모습 공식을 가지고 정말 충실하게 하고, 한 개를 충실하게 하고,
그리고 매일 일과를 굴려야 돼요. 일과 굴리기. 일과 굴리기 처음부터 딱 들었다고 일과 굴리기 척 하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드물어요, 되게요. 그러면 이제 일과를 굴리자, 일과를 굴리자 계속 말을 하고 또 말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물론 법회에 꾸준히 참석하시는 분이 가능하지요. 법회에 또 참석 안 하고 하면 금방 사그라집니다. 그래서 일과 굴리자 계속 하면은 6개월,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야 이제 슬슬 시동이 걸려요. 슬슬 시동이 걸려. 그래서 이제 시동이 걸려서 또 꾸준히 하느냐? 꾸준히 하기가 또 어려워요. 시동 걸리기도 어렵지. 또 꾸준히 하기도 어렵지. 그래서 모습공식도 그렇고 일과 굴리기도요. 여기 백봉쌤도 잠재의식이 딱 돼 있거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를 충실히 하면 그냥 눈으로 보거나 소리 듣거나 자기 마음에서 감정이 일어나거나 막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우선 변한다고 할 것이다가 머리에 박혀 있어. 머리에. 일단은 변하고 할 것이지 이렇게 돼버려. 수리마 그렇게 되지. 일단은 변한다고 할 것이다가 머리에 박혀서 그런 상황이 딱 왔을 때 변한다고 할 것이다를 먼저 쫙 해버리면 그 상황하고 나하고 찰싹 들어붙는 것을 방지를 해요. 내가 지금 불안해. 불안하면 불안이 변한다고 할 것이다를 하면 뭐 되게 불안하면 변한다고 할 것이다도 힘을 못 쓸 수가 있지요. 그런데 웬만한 거는 내가 지금 불안해. 그러면 이것이 변하고 할 것이지 하면은 그 불안하고 나하고 일단은 어떻게 된다? 간격을 두어버려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찰싹 들러붙네. 찰싹 들러. 그러니까 간격을 두면 거기에 대비할 말하자면 여백을 가지죠. 시간을 가져요. 여백이라고 저는 하는데 이 그림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뭐가 빽빽하게 들어가 있으면은요 정말 정신이 없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한 100개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 냉장고 이야기가 있거든요. 제가 주부니까. 냉장고에 그 음식물을 꽉 넣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냉기가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서 냉장고 효율이 확 떨어져 버려요. 그럼 음식이 상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냉장고에 있는 물건을 많이 끄집어내야 돼. 끄집어내서 냉기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 마음도 그래요. 내 생각도 그렇고 내 감정도 그래요. 또 상황이 왔을 때 거기서 내가 여백을 가진다. 여백을 가진다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모습공식을 하면서 그것을 내 인생의 여백을 가질 수 있는 여유를 가진다 이러면 재산 중에서도 가장 큰 재산이라요.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이라. 그래서 상황을 딱 보았을 때 거기에 그냥 늪에 빠지지 이제 풀떡 빠지는 것이 아니라 변한다 할 것이다 가다가 딱 되면 내가 거기서 한 발 뒤로 물러서는 힘이 딱 생긴다는 겁니다. 모습공식을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 뒤에 보면 턱 앉으면 열을 앉아도 까딱없이 20날 앉아도 까딱없이 이거는 완전히 정멸, 그 정에 들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누가 몸을 가져가도 괜찮고 가져가는 걸 알아도 헛거를 가져가는 거다. 내 옷을 벗어가는 건 한 가지다.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려고 공부하는 거지요. 지금이요.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그 낮은 자리에서 나는 일을 잘하겠다. 나는 일을 잘하겠다 하면 인명이란 자리가 연상되거든. 나는 글을 잘 쓰겠다. 그만 그대로 하두야. 글을 쓰는 거예요.
하루가 일을 하고 하루가 밥을 먹고 하루가 글을 쓰고 하루가 술을 마시고 이러거든. 행주 자와 모든 생활이 바로 하루가 주는 생활대로 공부해 놓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화두라는 것은 바로 새말귀인데, 새말귀라는 것이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라는 거지요. 무상색신. 그러니까 무상법신이 내 성품자리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이 몸뚱이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모습을 굴리는 것이지요. 요게 새말귀입니다. 그래서 비명비야만 자리를 놔두겠다. 즉 말하면 내 성품자리, 본래 진짜 나, 허공으로서의 나를 밝히겠다 이 말이지요. 그 놔둔 자리에서,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내라는 것이 이미 연상이 된 자리에서 나는 일을 잘 하겠다. 나는 일을 잘 하겠다 하면 비명비야만 자리가 연상이 되거든. 그러니까 몸뚱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로 허공으로서의 내가 일을 잘 하겠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글을 잘 쓰겠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일을 하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밥을 먹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글을 쓰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술을 마시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운전을 하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지금 법문을 듣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것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듣는 내가 있고 또 들리는 소리가 있죠. 그래서 주객이 뭐가 된다? 늘 능소로 나누죠. 주객으로 나뉩니다. 상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빛깔도 허공으로서의 내라는 것은 없는 나라요. 행위자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허공으로서의 내가 한다라는 것은 허공으로서의 내가 글을 쓴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하는 것은 듣는 듯한 것이지 듣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명도 아니고 암도 아닌 그 바탕자리, 비명비야만 자리거든. 이 허공으로서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 성품자리고 마음이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법신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저 앞에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뭐를 했냐. 이 법신이라는 것은 뭐다? 모습이 없다. 모습이 없다. 모습이 없으면 뭐가 없다? 시작과 끝이 없다. 시작과 끝이 없다라는 것은 생멸이 없다. 그렇죠? 일어났다 꺼졌다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모습이 또 없다는 것은 가도 끝이 없다.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밥을 먹는다 이러면은 가도 끝이 없는 그 나, 허공과 같은 그 나가 뭐다? 밥을 먹는 듯한 것이죠. 제가 새말귀 안내서에 이거를 그런 식으로 써놨어요. 제일 처음 글을 쓸 때는 새말귀 안내서에 밥을 먹는 자체가 된다 이렇게 쓴데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걸 고쳤어요. 밥을 먹는 듯하다. 글을 쓰는 듯하다. 술을 마시는 듯하다. 일을 하는 듯하다. 화를 내는 듯하다. 공부를 하는 듯하다. 이렇게 고쳤어요. 그거를. 왜냐면 밥을 먹는 자체, 글을 쓰는 자체 이러면 너무 어려워. 그 말이 정말 그거는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자리인가를 이론적으로 먼저 공부의 윤곽과 바탕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말기 이 규범에 새말기 규범, 자 다시 한번 또 우리 읽어볼게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서 제가 자꾸만 읽게 하는데, 이게 이제 공부를 자꾸 하면 나중에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225쪽. 225쪽 보면 거사풍으로서의 대치법은 이렇게 돼 있죠. 거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거사풍으로서의 대치법은 첫째, 설법을 통하여 일체마법인 상대성은 본래로 후력 독점인 절대성의 굴림세라는 그 사실을 타인에게 이론적으로 깨우치고, 둘째, 타인들은 반드시 우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는 그 사실을 실질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화두를 짓는 규범적인 특징이라 했으니, 저절로 그 수단과 그 방편은 동과 성으로 승과 속으로 달라지기 마련이다. 예.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거는 설법을 통해서 뭐를 하라? 언어나 문자를 통해서 일체만법인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다.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라는 이 말은 바탕과 작용이 둘이 아니다. 바탕과 작용이 전부 허공성이다. 이런 것을 다 내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아니고 비일비, 하나도 아니고 둘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대성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본래 머물 수 없는 바로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상대성이죠. 그래서 작용, 용이라고 합니다. 절대성은 그 용을 일으킬 수 있는 바탕인 체거든요. 그러니까는 다른 말로 하면 이 체는 진공에 속하고 상대성은 묘요에 속하겠어요. 안 가면 공적, 영지 이런 식으로 요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론적으로 깨우치게 하라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그 이치를, 사실을, 이론을 깨우치고, 둘째는 이것을 이론적으로 깨우쳤어. 이론적으로 상대성은 전부 절대성의 굴림세구나. 절대성이 모든 상대성을 굴리는구나. 그렇게 딱 하면은 무엇이 되냐면 무상법신, 그 절대성 자리, 그 불성 자리가 뭐다? 작용인 우리의 이 색신, 몸뚱이는 무정물이죠. 작용이죠. 색신을 굴린다는 그 사실을 위에는 이론적으로 깨우치게 하라고 했지만 밑에는 실질적으로 파악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냥 쑥 읽으면 그냥 읽겠지만, 이건 백봉 선생님이 이 새말기를 내실 때 분명히 뜻이 있어서 이런 단어를 골라서 쓰신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는 법문을 통해서 그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깨우치게 해줘라. 학인에게 깨우치게 해줘라. 둘째는 학인들이 스스로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라. 그렇죠? 첫째하고 둘째하고 틀리죠. 완전히 그 낱말을 쓰신 게 틀리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로 가는 사다리를 놓은 것이 모습공식이에요. 이것을 잘 하기 위한 사다리요.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라는 이것을 이해를 하려면 모습공식을 통해서 하면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둘째도 그 모습공식이 바탕이 되면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습공식이 우리 지금 보림선언에서 공부하는데 가장 기초 단계이면서 가장 근본적이면서 끝까지 가는 그런 수단 방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화두가 251쪽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화두가 왜 나쁘냐 말이요.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죽은 다음에 50년이나 100년 뒤에 가서는 이거 벌어질 거요. 어째서 그렇게 예상하십니까? 이 도가 아니면 전체 중생을 구할 수 없어.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면 하도 방편을 바꿔야 돼. 이걸 내가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이 도리를 선언하는 겁니다. 이건 바로 선언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서 여러분이 바꿔 나가도록 노력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생활계로 정진하겠습니다. 네. 백봉 선생님의 그 당시에는 백봉 선생님도 간화선으로 깨달으신 분인데, 그때 청담 스님하고 대희 스님이 백봉 선생님께 머리를 깎으시면 그 조실로 모시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걸 거절을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에서도 바른 법을, 이 정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출가를 안 하셨는데, 아마 출가하셨으면 우리 같은 사람은 백봉쌤 만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워낙 높은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제가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시면서 경제적으로도 너무너무 어렵고, 이것이 워낙 상승법이다가 보니 사람들도 그렇게 안 오지요. 뭐 돈 많이 이 사업 잘하면 뭐 돈 번다 막 이런 거 해야 사람들이 많이 오지요. 그래서 이제 백봉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화두가 왜 나쁘냐 말이요. 굉장히 많이 비난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보도도 또 못한 새말기거든요. 지금만 해도 지금 외국에서 굉장히 명상에 대한 그런 방법들도 많이, 또 인터넷이 발달이 돼서 많이 접하고 있었지만, 그때는 정말 삐삐도 없던 시절인데, 모든 것이 그 정보라는 것이 다 단절이 되어 있던 시절이고, 우리나라는 간화선 1세기였어요. 이게 이제 1970년 후반 법문이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때는 간화선 안 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축에도 못 들어가. 그때 아마 조금씩 위파사나 하러 가시는 분이 있었을지 몰랐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불교계에서는 꼭 이단처럼 그렇게 이제 됐을 거, 아주 초창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백봉 선생님, 아마 지금 우리나라 선지식 가운데서 당신의 이 독창적인 공부 방법을 제시한 분은 백봉 선생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한 몇 년 전에 야단법석을 하셨어요. 스님들께서요. 야단법석을 해가지고, 야단법석을 하면 막 자기 그거 한 거를 의견을 다 그냥 서로 토로를 하고 그러는데, 간화선으로 거기 스님 한 분이 그래요. 간화선으로 깨달은 사람이 있는가 나와보라고. 그때 그 대중들, 그 스님들 꽉 있는 데서, 그게 이제 그 불교신문에 났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거를. 그래서 지금 간화선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부 방법이 필요한 때다. 그게 벌써 4, 5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신있게 기존에 있는 그 전통적으로 내는 간화선도 한 1000년 정도 됐거든요. 1000년 전에는 간화선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이 공보방편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그 사회의 상황에 따라서 많이 일어나는 거지요. 부처님 당시에는 간화선 없었죠. 중국으로 넘어와서 너무 모습놀이를 많이 하니까 그 대종고선사가 그 간화선을 그걸 창시를 해서 지금까지 1000년이 돼서 내려오고 있는데, 백봉 선생님은 안 맞다라는 겁니다.
출가하신 분들이 공부에만 전력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그것이 상황이 될는지 몰라도 지금 운전도 해야 되고 수술도 해야 되고 나가서 돈도 벌어야 되고 백봉쌤은 그 배를 운전하는 키를 잡는데도 이렇게 그렇게 말하자면 그쪽에 내가 정신 집중을 해서 해야 되는데 무슨 수로 이먹고 무하고 있으면 사고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 가서 무하고 있으면 되겠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하고 있는 것이, 말하는 것이, 밥 먹는 것이, 똥 싸는 것이, 또 걸어가는 것이 바로 공부가 되어야만 된다. 수행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새말귀거든요. 새말귀라서 아마 이제 요새는 그래도 조금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때는 너무나 많은 비난을 받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보도 듣도 못한 방법을 주장을 하시거든. 그런데 이제 백봉 선생님은 워낙 선지가 밝으니까 자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언제 이것이 인구에 회자되고 꽃을 피우냐면 내가 죽은 다음에 50년이나 100년 뒤에 가면 이거 벌어질 거다 이러셨거든요. 우리 도반들한테는 영상통화가 가능할 때 이게 꽃을 피운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법문은 1970년 후반 법문이고 1985년에 돌아가셨어요. 1985년 플러스 50년을 하면 2035년이 돼요. 지금 2021년이잖아요. 앞으로 14년 정도 되면 천지가 개벽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면요. 지금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정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1년 전에도 이렇게 일상화되리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 근데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학교가 전면 비대면 학습이 돼버렸어요. 서서히 진행될 것이 확 당겨져 버린 거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새로운데 지금 우리 손자, 그렇게 초등학교 애들, 걔들은 그냥 여산 거지, 이게. 비대면으로 뭐든지 하는 게지. 아주 가들은 어릴 때부터 일상화가 돼 있는 거지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종자지요, 지금요. 그래서, 너무나 다르다, 지금.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딱 그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50년 뒤. 그래서 저는 100년 뒤, 이거는 빼고 50년 뒤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50년 뒤. 아마 여기서 50년을 더 가면요. 어떻게 될까요? 공상과학 만화에 나오는 세상이 돼 있을 거예요. 그때는 정말 달나라에 신혼여행 갈지 몰라요. 그까지는 나는 나이가 벌써 68세니까 조금 있으면 지구를 떠날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지구에 있는 동안 이 새말귀가 말하자면 완전히 지금은 막 우물이 트고 있는데 꽃을 피워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백봉 선생님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 도리가 아니면 전체 중생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만 공부하는 거 아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생사 문제를 해결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비롯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면 화두 방편을 바꿔야 돼. 이걸 내가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이 도리를 선언한다고 하셨어요. 우리 3.1 기미 독립선언 하듯이 그냥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언이라는 것이에요. 선언이라는 것은 완전히 판을 뒤집는 거지요. 선언이라는 것은 판을 뒤집는 것이 선언입니다. 이건 바로 선언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닦아 나가도록 노력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때 1970년 후반 79년 그 정도의 법문입니다.
그러니까 1979년도에 여기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있나요? 수림이 안 태어났지? 수림이 몇 년생이야? 85년이요. 85년 선생님 돌아가신 해에 났구나. 미연 씨는 몇 년생이야? 69년. 69년? 69년이면 한 10살 때 나온 법문이네, 이게. 그러니까, 참, 세월이 엄청 많이 지나갔네요. 지나갔는데, 이제 새말기가 조금씩, 움을 트고 있다. 뿌리를 조금 내려서. 그게 이제 우리 보림선언 서울선언에서 장장 10년을 지금 해온, 맞으면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조금씩 더 좀 활발하게 할 생각입니다. 아이고, 긴 시간 동안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5분에 만날게요. 25분에. 수림아, 잘 가. 안녕히 계세요. 그래. 일과 잘 굴리지? 예. 하고, 하루에 얼마나 앉는 거?